박수가 작아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요청드려도 될까요? 저희 서서 다 같이 인사하고 앉을까요? 하나, 둘, 셋 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으셨죠?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화 보셨으니까 아마 6편의 퍼즐 조각을 지금 머리에서 열심히 맞추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사실 다 각각 다른 편에서 주연을 맡으셨고 근데 하나의 영화에 이렇게 모이신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관객분들 만나시는 게 되게 떨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 만나시는 소감, 인사 말씀 일단 한 분씩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네, 안녕하세요. 신체보험집에서 프레임 스토리, 중간에 이어지는 스토리인 토막을 맡은 최현경 감독이라고 합니다. 영화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체보험집에서 시경 역할을 맡은 배우 김채은이라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체모험집에서 코 잘린 다이 역을 맡은 권아름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입소문 SNS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체모음집에서 학체 시리즈 인준 역으로 인사드리게 된 한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며 또 주변에 이 재밌는 걸 널리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체모음집 귀신 보는 아이 도진 역을 맡은 강준규라고 합니다. 오늘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체모험집 전에 살던 사람에서 지수 역할을 맡은 조우리입니다. 일단 이렇게 불금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들어왔는데 엄청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열기만큼 재밌게 보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영화를 다 보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자리인 만큼 다른 분들한테 다른 소셜미디어 이런데 스포일러 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좀 자유롭게 영화 보신 얘기를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질문들로 제가 먼저 좀 궁금했던 거 한두 개씩 여쭤보고요. 그리고 나서 끝에 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 게 뭐가 있었는지 직접 마이크 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름 극장가에서 공포 영화가 너무 반가운 건 사실인데 또 이 안에서 되게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옴니버스 공포 영화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옆에 계신 그 전체 틀이 되는 토막을 연출하신 최현건 감독님이 토막뿐만 아니라 전체 약간 감독님들 모으시고 기획하시는 역할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처음에 어떤 틀거리에서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이렇게 모았다고 하기보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이 아닐까요? 네, 사실 PD님과 대표님이 좀 더 그 역할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처음 의도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6명의 신인 감독들이 6개의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 기성 감독님들이 보여줄 수 없는 신인 감독님들만의 패기 있는 공포 영화를 해보자가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6명의 감독님들뿐만 아니라 약간 서바이벌 형식으로 다른 감독님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은 공포 시나리오를 저희가 교류를 했어요. 그러다가 6명의 감독님들이 남게 되었고 스토리를 발전시켰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시리즈로 저희가 선보일 수도 있었고요. 옴니버스 영화로도 선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도 5명의 감독님들 시나리오에서 약간 조금씩의 이제 신체 훼손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공통된 주제를 출발한 게 아니고요. 네네네. 거기에서부터 저희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신체들을 누군가가 모은다면 이라는 질문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토막이라는 프레임 스토리를 제가 완성을 시켜가지고 감독님들이 쓴 시나리오도 조금 더 요거에 맞게 수정을 조금씩 하시면서 결국에 신체모험집이라는 옴니버스 영화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으신 분들만 영화 만든 거네요? 떨어지신 분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신 감독님들 정말 저희 미워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꼭 좋은 인연으로 만나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 경쟁은 언제나 좋은 결과물을 내는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는데 즐기는데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토막에 나온 옆에 계시니까 김채은 배우님께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그 사실 그 토막에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저 영화 전체 앞뒤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초반에 그 연기하신 그 시경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차 안에서 취재 이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선배한테 얘기 듣는 모습을 보면 은근 눈치도 싹 빠른 것 같고 어떤 속임수 같은 거에 잘 넘어가지 않을 그런 기자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경이 생각지 못한 어떤 되게 음모, 덫 같은 데 걸리는 게 이제 그 토막 전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 그리고 그 시경이 그 전체 그게 있어서 그런 감정을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신 게 연기할 때 제일 큰 거였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선은 시경이라는 인물은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하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고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실 연연하게 되고, 특히 시경이라는 인물은 앞에 나오는 황재필 기자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내 힘으로 나 혼자 여자지만 내가 연약해 보이지만 강함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 의욕이 컸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들어갔었고, 6개월 정도의 이제 준비 과정을 스스로 마치고 갔기 때문에 의외로 좀 자신만만했을 거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하지만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으니 나 이 정도를 해가지고 인정받아야지.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이후의 연기 부분은 사실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어요. 그 현장에서 정말 관이 있고 또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할 때 그 사이사이에 내용을 모른 채로 촬영을 했어요. 왜 이 재물이 바쳐졌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저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상상을 하면서 정말 왜 이 코가 있을까? 왜 어쩌다가 이렇게 큰 관이 생겼을까? 근데 모르면서 하는 게 처음에는 좀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게 더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공포가 극대화되는 부분이 오히려 제가 그 공간에서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더 고마웠던 장치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영화 보고 눈, 코, 입에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전혀 모르는 상태로 처음 봤었고,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근데 그걸 알았다면 더 괜히 더 많은 걸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오롯이 시경으로서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었고,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궁금증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라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같이 찍으신 배우님들한테도 완성본을 보는 게 저희와 마찬가지로 되게 다른 퍼즐들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으셨을 것 같네요. 그럼 옆에 계신 앞뒤에 권아름 배우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한 편 한 편은 그 분량이 짧은데 그 앞에 그럼 그 인물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인물에 대한 단서를 우리한테 어떻게 주느냐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아름 배우님이 연기하신 다니는 처음에 보면 그 향수를 접하기 전에 보면 그 동아리방에서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남자친구라고 해도 되겠죠? 그 민준과의 관계에서 볼 때 원래 어떤 인물이었을까? 특히 민준과는 연인이라고 쳐도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 관계였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이는 제가 감독님께도 막 물어보진 않았어요. 감독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 그냥 대본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다이를 그냥 해석해 봤을 때는 다이가 자기 자신한테도 믿음이 없는 그래서 남한테도 그 믿음을 줄 수 없고 남자친구인 민준이한테도 믿음을 줄 수 없는 그런 남자친구한테도 믿음이 없는 관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네. 그 누구에게도 네. 아, 그런 취업 스트레스와 그 이제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남자친구한테도 잘 보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았으니까 더 이제 남한테 믿음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에게도 마음을 내어주지 못하는 외로운 네. 인물인 거네요. 그래서 더 그런 악기나 그런 거에 홀리기 쉬운 상태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그 앞에 나오는 인물 소개나 상황 소개 장면 같은 것들이 되게 단서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에서.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이에게 운전박대를 당하고도 다이에게 순정을 바치는 예. 민준이는 도대체 얼마나 한 바다와 같은 사랑을 품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우선 사실 뭐 연인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갑과 을의 관계가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 존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다이라는 친구는 학교에서 누가 봐도 퀸카였고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친구가 이제 복학생인 민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만나고 싶고 오매불망 다이만 기다리고 굉장히 다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친구에게 굉장히 큰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 관계였는데 그렇게 되게 다이에게 한없이 헌신적일 것 같던 민준이 정말 그게 상황에 도달했을 때 정말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그런 좀 이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민준을 준비를 했고 다이랑도 좀 그런 식으로 좀 호흡을 맞춰보는 거에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사소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그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 혹시 동아리방에 써 있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무슨 동아리입니까? 이불 동안이 무슨 나와 있었어요? 시나리오에? 그 동아리 이름이 네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동아리 이름이 이불이었는데 그게 이불 영어로 이불 안방? 네. 근데 무슨 동아리인지는 저희도 듣지 못해가지고 떡볶이만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떡볶이 동아리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민준한테는 그 동아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이가 있다면. 네. 다이 만나러 들어간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불이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세트 그 네, 공간에? 네. 진짜요? 네. 네. 근데 그럼 다 미술팀이 생각이 있어서 이불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 이불 하늘 바다와 같은 사람. 이불 안 나오게 찍어달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불 그런 느낌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약간 공포 영화에 맞춘 장면인가? 감독님 소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불이군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만 되게 약간 재미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옆에 계신 악주의
앞주 한선혁 배우님까지 얘기했고 귀신 보는 아이의 이제 강준규 배우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쭉 캐릭터에 대한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그 강준규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도진의 어떤 성격 같은 거를 좀 엿볼 수 있는 장면을 꼽으라면 네. 그 도진이 이제 맨 처음에 준호를 데려다 놓고 같이 고분하는 장면에서 어깨 위에 귀신 보인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출상맞게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쵸. 네. 그래 놓고서 약간 그 뒤에 호기롭게 너 그럼 귀신 보여달라고 집에 갔다 오라고 막 네. 하잖아요. 그걸 막 미루어 볼 때 약간 사실 이런 상황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약간의 허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을 지른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봤거든요. 배우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아, 일단은 제가 도진이한테 이제 다가갔을 때 일단 전사를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네. 네, 그러니까 이 빌딩이 도진 빌딩인데 이제 도진이는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지만 아버지한테 좀 무관심하고 그런 감정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한 생활을 해서 되게 그게 화가 되게 조금 더 안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준호한테 엄청 풀었고 그래서 더 놀랄 때 촐싹 맞고 약간 조금 더 가벼워 보이려고 더 막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연기하실 때 네, 연기를 했을 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만 좀 더 센 척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상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시나리오에 그 놀라는 장면에 어떻게 놀라라고 써 있었습니까? 출상맞게라고는 아니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냥 뭐 놀란 뭐 느낌 뭐 이런 거. 네, 뭐 이게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네, 도진이가 어떻게 자라왔으면 거기서 그랬으면 도진이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사 같은 거는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네,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고 그랬으면 이 친구의 성격은 이럴 것이다라는 걸 저도 상상을 해보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인물들하고 주요 인물들하고 다 전사 같은 걸 상의하셨나 보다. 영화 찍으시면서. 네,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얘기 같이 하면서 네,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약간 그 공포 영화는 그 인물의 특성에서 출발하는 게 커가지고 그런 그 얼마나 촘촘하게 만드느냐 배우님들이 얼마나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기하시냐 이런 게 좀 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답변을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면 맨 끝에 계신 전에 살던 사람의 조은희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근데 저는 사실 이 6개 이게 다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색깔의 에피소드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에 살던 사람은 가장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는데 누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무서움 같은 거 약간 다 느껴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출발한 공포 영화가 아닌가 했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기자간담회 때 이 영화 쓰고 연출하신 김장미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건데 또 하나는 이 주인공이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누구를 믿을 것이냐를 따른 공포의 결과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연기하시면서는 감독님하고 어떤 걸 주로 생각하시면서 공포라고 생각하시면서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어서 지수처럼 혼자 집에서 두려움을 느낀 적은 많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가면 오히려 극도의 안도감을 느끼는 편인데 근데 혼자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밤에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니 그러면은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네? 이런 두려움을 망상을 많이 해서 그런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네,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갖고 와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진짜 폐가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 장소가 몰입감을 좀 많이 더해준 것 같습니다. 그 집, 지수의 집 자체가 아무나 살지 않는 집이에요? 폐가예요? 네, 그래서 곧 철거될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무섭네요. 혹시 이거 영화 보시고 폐가 투어하실 분 어느 쪽 지역에 있는 집이에요? 구리 쪽에 있었는데 우리 쪽 네. 폐아파트? 근데 저희가 1년 반 전에 찍어서 아마 지금 가면 없을 겁니다. 위험한 행동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 약간 어떤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공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갈 때 느끼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약간 이웃의 진짜 얼굴을 모른다는 어떤 현대사의 공포 같은 것들도 좀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런 부분을 의미심장하게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과 감사함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저하면 안 돼요.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받은 시간이 한 10시 20분 정도까지여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못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손을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많지. 어떡하지? 일단 제가 감독님 한번 골라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빨리 잘 보세요. 네. 하나 둘 셋. 이쪽 사이드에 검은색 손 계속 들고 계세요. 네. 죄송한데 저희가 마이크가 객석에 따로 없어가지고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옴니버스식 있는데 처음 보신 각자 찍으신 것 말고 죄송한데 저분이 지목 당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아이고. 네. 왜 하필 왜 종교를 선택했나고 네. 감독님께 여쭤볼까요? 네네네. 네. 참고차 말씀드리면 선착순 5분께는 여기 친필 사인하신 포스터 드릴 거예요. 그 하필 왜 종교를 선택했냐고 지금 여쭤봐 주셨죠. 그 종교에서 출발한 스토리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 감독님의 영화에서 신체 훼손 장면이 있었고 이거를 누군가 훔쳐다가 제물로 바치면 어떨까라는 아이템을 제가 받아서 스토리를 발전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할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비정상적인 집단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는 사이비 종교를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렇게 소재가 발전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재미있는 좋은 질문에 이어서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신체 모험을 모으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일 것이다. 사이비 종교 집단일 것이다. 여기까지도 되게 재밌는데 그걸 잠입 취재하는 기자의 시점으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어떻게 구상하신 거예요? 그 공포 다른 감독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공포 영화를 찍는 감독님들도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거를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은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저를 둘러싼 상황이에요. 제가 아무리 싫다고 말하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그릇됐다고 말을 해도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최소 5명 이상한테 둘러싸여져 있으면은 저는 정말 무섭거든요. 4명은 괜찮아요? 아니 4명까지 못했는데 5명부터는 조금 힘들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관객분들한테도 조금 선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5명 네. 이상에게 둘러싸인 경험을? 그쵸. 네. 그러면은 정말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 질문, 요런 식으로 시경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의 약간 감독님을 투영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옆에 계신 김채은 배우님이 골라주실 거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많아가지고
그 카메라 앞에 놓고 계신 분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배우분들이 그 본인 에피소드를 제외하고 무섭다고 생각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 에피소드 혹은 이 장면 진짜 무서웠다 이런 거. 서로가 무섭게 느꼈던 네. 자기 거 제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우리 선배님이 연기하신 전에 살던 사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현실적이어서 판타지적인 것도 너무 무섭기도 했지만 혼자 살면 저러지 않을까 그 인물로 따라가기가 더 와닿아서 그런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이 에피소드 보고 또 훌륭한 선배님들이 너무 무섭게 막 해주시는 걸 보면서 그건 그 장면들은 4번을 봐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을 고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엑소시즘 엑소시즘 네. 그 편 맞죠? 네. 그 편에서 막 이렇게 몸 꺾이는 그거를 되게 실감나게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무서운 꿈 같은 걸 꾸면은 몸 꺾이고 귀신 뒤에서 따라오고 이런 꿈을 되게 많이 꾸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몸 꺾이면서 카메라로 탁 다가오는 그런 장면들이 엄청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다 시사 통해서 다른 편은 다 그렇게 처음 보신 거죠 배우님들? 네네. 처음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무서운 걸 되게 잘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악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하고 대본을 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저는 별로 안 무서웠었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어디 가서 공포 영화 잘 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 진짜 다. 네, 전 네. 근데 워낙 다양하고 각각의 색이 있는 영화들이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전에 살던 사람 편이 되게 무섭게 봤던 것 같아요. 공감도 조금 되고 혼자도 살고 그래서 괜히 집에 가서 벽지 한번 뒤에를 조금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공감이 조금 많이 되고 예전에 실제로 또 가위를 눌려서 이제 좀 본 적이 선명하게 저는 있거든요. 집에서 예. 집에서 가위를 누르신 상태로. 예.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다시 나면서 약간 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공감하고 막 이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사실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보다 보니까 제 이제 에피소드는 내용을 아는데 다른 에피소드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무섭게 봤고 그때 채연 배우님이랑 옆에서 봤는데 너무 죄송스러웠던 게 제가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물을 도난 당해가지고 제 옆자리에 선배님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물을 놔뒀는데 물이 없어요. 너무 진짜 소리를 정말 잘 못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소리 지르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렸어요. 이거 제 물이에요라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끝에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또 사과받고 네, 기억이 납니다. 무서워서 목이 반짝반짝 타서 물을 다 마시는 걸로 하셨구나. 자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5명 이상 둘러싸이는 공포를 그리신 감독님은 다른 분들 시나리오를 알고는 계셨을 텐데 네네. 그죠? 네 완성된 영화 보시니까 네. 이 장면 진짜 무섭더라 하는 다른 편의 장면 꼽아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제가 공포 영화 좋아하는데 보면 또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네, 인간은 복합적인 존재니까요. 네. 악취에서 그 코 없는 거 나올 때요. 저 진짜로 몰랐거든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거기서 상혁 씨가 했던 거를 그대로 제가 했어요.
보면서 그거 진짜 막 트라우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이 얘기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하세요. 시나리오끼리 경쟁을 감독님께서 그거를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작품성 있게 각색을 해주신 건데 어쨌거나 귀신 어디 나올지 다 알거든요. 네. 아 여기 나오겠다. 근데 나올 때 제가 이렇게 또 놀라버렸어요. 정말 놀라가지고 볼 때마다 놀라가지고 좀 신경질이 막 이렇게 나고 귀신 보는 아이를 보면은 귀신 보는 아이는 실은 그동안 일본 공포 영화나 한국 공포 영화에서 다른 방식으로 귀신을 다루잖아요. 여태까지는 전부 다 간접 묘사였어요. 그냥 멀리 희끄무리하게 있는데 돌아보면은 내 앞에 바로 와 있어 버리는. 근데 귀신 보는 아이는 그걸 완전히 뒤틀어 버렸거든요. 그냥 원샷이에요. 귀신이 나오면. 그래서 그걸 제가 예상을 못 해가지고 갑자기 또 놀라서 저는 저희 토막에는 그런 서프라이즈가 조금 없습니다. 갑자기 뭔가 튀어나오는 게 없는데 다른 영화에 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인상적으로 보긴 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써 있는 한 줄을 이제 영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런 거는 네. 다 감독님들마다 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네, 너무 다르셨어요. 진짜. 근데 이런 거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극장에서 영화 볼 때 그렇게 놀랍니까 진짜 실제로? 그럼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쭤봐요. 인시디어스 4 빨간문 개봉했을 때 피카디리에서 저랑 같이 본 분들께 정말 사과드리고요. 그때 제가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컴플레인이 들어왔었거든요. 진짜. 제가 너무 크게 그러니까 으아 막 이렇게 질러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극장에서 공포 영화 잘 안 봅니다. 제가 이런 거에 좀 많이 약해서.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분은 이번에는 권하름 배우님이 골라주실 거예요. 네, 하나 둘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앞에서 세 번째 열에 계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찍거나 전후로 무서운 경험을 일상적이지 않은 무서운 경험 한 적 있다. 없다? 다 없다?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제가 올해 5월에 5월에. 네, 대만을 다녀왔는데요. 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대만에 이제 호텔을 쓸 때 보통 혼자 쓰는데 그 거울에서 이제 요즘 거울 셀카가 유명하다고 해서 거울 셀카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거울이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약간 거울이 있잖아요. 찍은 걸 봤는데 그 거울에 뒤에 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닌. 진짜요? 진실입니다. 이거는 아직도 절대 제 SNS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남아있긴 한데 저희 멤버 형들한테도 제가 다 물어봤어요. 너무 무서워서 매니저 형들한테도 혹시 왔었냐 내 방에 나 사진 찍을 때. 근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아무도 안 왔었어가지고 이게 약간 좀 그런 기운을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 감독님 근데 너무 가만히 앉아서 무섭다고 하시니까 아까랑 다른데 하나도 안 무서운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아 진짜. 감독님도 에피소드 있대요. 누구요? 이거 촬영하는 중간에 그 김장미 감독님 시나리오 쓰실 때 그 스터디 카페에서 계속 쓰셨는데 전에 살던 사람. 네네네. 전에 살던 사람 연출하신 김장미 감독님께서 화장실에 가셨다가 그 화장실 변기 뚜껑이 그냥 갑자기 열려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뛰쳐나오셨어요. 뛰쳐나오셨는데 그때 스터디 카페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2명 정도 있었는데 그 화장실 갈 때까지만 해도 이제 블라인드가 다 올라가 있었는데 김장미 감독님 자리에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우셨다고 저한테 한 4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들으면서 진짜요?
조우리 배우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감독님한테? 아니요. 들었으면은 촬영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집에 가서 변기 뚜껑 잘 보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상혁 배우님께서 질문자 골라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저 이제 가운데 노란 옷 입으신 노란색 줄무늬 옷 입으신 분.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네. 네. 성별 관계없이 이 캐릭터가 너무 매력있어서 내가 이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다 하는 캐릭터가 있고. 자기가 연기한 역할 빼고. 네. 이번에는 조우리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채영 배우님이 하셨던 연기도 되게 탐이 났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단은 모든 거를 다 연결짓고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모든 걸 한꺼번에 묶을 수 있다는 그 캐릭터가 되게 탐나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되게 다 해보고 싶은 욕심으로는 그렇지만 반대로 뭔가 제가 귀신이 되어서 어느 에피소드에 귀신이 되어서 연기를 해봤으면 좀 어땠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갑자기 드네요. 네. 이 영화에 엄청 다양한 귀신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본인 에피소드에도 3명의 특징적인 귀신이 나오잖아요. 생각나는 귀신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구요? 그 박수무당 그 종을 울리면서 계속 이제 얼굴에 피가 이렇게 다 있는 네, 그분이 제 기억에 굉장히 남아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되게 욕심이 났어요. 네. 박수무당 귀신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알겠습니다. 배우님.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반대로 아름 씨가 했던 다이 역할을 다이를 해보고 싶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놀래킴을 당했으니까 놀래켜주고 싶은 그런 놀래켜보고 싶은 캐릭터를 또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되는 감정을 한번 연기해보고 싶으시다. 네네네. 저는 아까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 엑소시즌에 그 뽕 꺾이는 거를 그거를 한번 열심히 해볼 자신 있습니다. 근데 방금 하신 것처럼 몸이 이렇게 꺾이고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근데 되게 그 다양한 포인트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게 이유들이 있으시네요. 재밌네요. 저는 귀신 보는 아이에서 너무 보면서 다양한 귀신을 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촬영할 때 되게 새롭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할 때 저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앞에만 보고 그 상상으로만 하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분장을 하시던 뭐 친구분들이던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배우분들이 더 많으니까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연기 호흡을 막 네. 연관지어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역할을 해보고 네, 이렇게 이렇게 혼자 하고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보고 놀래고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어서 네. 이게 또 인물이 많으냐 아니냐랑 또 별개로 이 연기의 동성 같은 게또 달라가지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설마 감독님도 연기해보고 없어요? 귀신 같은 거 안 해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강준규 배우님께서 이번에 질문자 골라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분 안경 쓰신 분. 네,
저요? 맞아요? 아. 카메라 앞에 두고 계신 분 맞아요? 예,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다른 에피소드들은 앞에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는지 자세히 표현이 됐는데 끈 에피소드에서는 눈을 떠보니까 끈에 묶여 있었잖아요. 어쩌다 그런 상황이 된 건지 앞 상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연출하진 않았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옴니버스 단편의 모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속도감을 조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끈 연출하신 서영호 감독님께서 연출을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가 시나리오에 있는데. 네네네. 그 최대한 서영호 감독님 의견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아파트라는 공간은 현대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되게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옆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저희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럼 그 공간은 저희들한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은 결국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지금 아파트에서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경비원을 통해서 싸우죠.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는 경비원분들이 다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영호 감독님의 스토리에서는 그렇게 스트레스에 너무 시달린 경비원 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둬두는 거죠. 네, 이게 어떤 세계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단서가 있었군요. 네네. 경비원 아저씨의 이 생각이다. 네네네. 이런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조우리 배우님께서도 한 분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저기 흰 목소리 별처럼 흔들고 계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바로 보기 생각이 안 나요. 아까 잠깐 생각이 안 나세요? 조우리 배우님이 하셨던 전에 살던 사람? 거기서 옆집 윗집 남자 나오잖아요. 그 네. 남자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이거 말고 다른 분. 빨리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각자 에피소드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다 자신이 실제로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각자 캐릭터의 입장에서? 네, 실제로. 그러면 조우리 배우님부터 혹시 새로 이사 들어갔는데 그 집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시면 어떡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요새 단어 있잖아요. 빤스런? 막 이런. 저 바로 도망가죠. 거기에 가만히 절대 못 있고 못 버티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룻밤도 더 지낼 수 없다? 바로 기절해서 실려갔을 겁니다. 네. 근데 저도 그 처음에 지나간 질문이긴 하지만 그거 되게 궁금했는데 그 감독님도 아까 그러셨다 그러고 사실 그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옆집 분 전에 살았다고 찾아온 사람 그리고 윗집 남자 이렇게 다 약간 무섭잖아요. 네. 근데 주인공 입장에서 볼 때 약간 누가 가장 의심되고 누가 가장 무서웠다고 생각하세요? 의미를 내릴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사실 다들 분장을 너무 무섭게 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한 분씩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 무서움을 느꼈는데 사실 그 경계해야 될 사람은 지수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지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지수의 두려움이 그 불안감을 만들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곡부스러웠던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세 사람 그렇게 잘못이 없을 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제일 무서워 이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배우님. 저였으면은 뭔가 도망치기도 전에 기절을 하지 않았을까. 네, 저도 귀신을 굉장히 사실 좀 무서워하거든요. 네, 진짜 그때 분장하고 너무 고퀄리티라서 네,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실제로 그 도망치는 장면에서도 네, 그 키 크신 이제 귀신, 네, 펄쩍 귀신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빌딩 자체가 옛날 빌딩이라서 낮아요. 층고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손을 이렇게 닿으시더라고요. 천장이 그냥 그분 실제 키가 2m인가? 2m 넘으세요. 그래서 이게 뭐 네. CG 이런 게 아니래요. 네. 그래서 진짜 무서웠어요. 실제로. 네. 세상에 그런 분이 존재하고 귀신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아버지 역할도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키가 크고 볼립니다. 네. 배우님 만약 며칠째 잠수 타고 있는 여자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자꾸만 불러도 안 나타나고 집은 이상하게 어디서 우선 정말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다이는 만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타협을 하자면은 만났더라도 인기척 없는 타인의 집에 그 수상하고 그 찝찝하고 그 무서움이 계속 들어갈 때마다 징조를 해주는데 굳이 그 위험을 무릅써가며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공부영화 들어가야 영화가 그쵸, 되니까. 그쵸. 또 영화는 사랑하니까. 영화다. 영화는 영화다. 네. 그럼 배우님께는 중고거래로 탁자를 사왔는 그 화장대를 사왔는데 거기 어디서도 출처를 알 수 없는 향수가 있다. 저는 근데 무서운 거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공포 영화도 사실 영화관에서 본 건 신재고원집이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막 이제 집에 혹시나 혼자 들어가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면 야 나와라 막 이러면서 이제 센 척하면서 너 다 안다 막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한다 나와라 하나 둘 셋 이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완전 피해버리는 스타일이어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저한테 악기에 홀렸다 이러면 저는 정신과를 갈 것 같아요. 제 코가 너무 소중해서 자르진 않고 네. 그런 목소리가 막 들려도 네네 과학적인 해결책을 찾겠다. 그렇죠. 우리 모두의 코는 소중하니까. 네. 그럼 잠입 취재를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상황인 것 같다. 선배한테 얘기를 해도 이놈이 말을 듣지 않는다.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해요? 어쨌거나 갔는데 그 장면 다 보셨으니까 밖에 그 계단 찍는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그때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선배님? 했는데 너 어떻게 하래? 그러면 그때 포기했을 것 같아요. 도망쳤다. 내가 이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의지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걸 버렸거나 알아서 했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교영 배우님 덩치가 크신 그분이 왜 안 들어와요? 하면서 이제 자물쇠 잠그잖아요. 거기를 못 들어갔을 것 같아서 애초에 가고 싶진 않지만 가게 됐다면 초반에 포기를 하거나 다시 나가서 새로운 방안을 다시 찾아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다 전체적으로 위험의 징조를 잘 알아채야지 극한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 다 보신 분들이니까 이거 여쭤볼게요. 배우님, 약간 영화의 마지막을 완전 이렇게 끝맺는 게 배우님이 맨 처음에는 희생자가 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 시신 속에서 뻗어나온 손을 이렇게 잡을 때 얼굴 클로즈업이 싹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감정을 품고 연기하신 거예요? 도대체 시경은 무슨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장면이 사실 마지막 촬영 마지막 컷이었었고 그때 지금도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촬영을 하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또 정답이 없어서 자유롭게 감독님이랑도 엄청 얘기를 많이 나누고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 여쭤보면서 의견을 막 여쭤보고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촬영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모니터하고 이렇게 했었고 보시면서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기뻐 보이는데 슬퍼 보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로워 보였거든요. 시경이가. 그래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의도를 하고 연기를 한 건 아니지만 다 보고 나서 처음 딱 보고 느꼈을 때는 그 미소가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뭔가 한숨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얼마나 몰래 도둑숨을 쉬다가 그 손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그 안도감과 고마움과 그치만 또 그 다음은 어떤 세상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그 안도감의 숨을 쉬는 게 이제 미소로 또 슬픔으로 나왔던 것 같아서 아무튼 복합적인 거를 표현해야지라기보다는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했는데 거기에 미소가 담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는 그 장면이 어쨌든 전체 영화를 마무리 짓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없지만 마지막에 관객분들한테 이런 감정을 드리고 가야겠다 해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니까 네. 어떻게 상의하시면서 컷을 고르셨는지. 실은 좀 복잡했어요. 채연 씨랑 연기 얘기만 그때 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5편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지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겪었고 마지막에 관객분들이 너의 얼굴을 보면서 끝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영화 외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럼 이게 공포 영화인데 관객분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선사해 드릴까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근데 그냥 시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게 조금 관객분들한테 어쨌거나 열린 결말이거든요. 해석 이런 힌트가 되실 수 있어요. 보면은 어머님이 이렇게 악에 바치고 이렇게 고통내 쩔은 재물을 바쳐야 된다고 어머니가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경이 이제 신체 부위를 잃게 되는데 그 과정은 제가 좀 너무 끔찍한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화에서 생략된 과정은 뭔가 1시간 동안 그랬어요. 그 1시간 동안 어머님이 그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경은 1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교인들은 그거를 그냥 옆에서 붙잡고 방치하고 보기만 했고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시경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를 그렇게 믿어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가 관객분들의 해석에 조금 더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객분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벌써 2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끝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 포스터가 딱 5개 준비됐어가지고 질문하신 분들한테 다 못 드린 거 너무 죄송하고 또 손 들어주신 분은 더 많으셨는데 제가 다 얘기를 못 들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끝으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말씀, 인사 말씀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할까요?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손 많이 들어주셨는데 그 질문 하나하나 진짜 너무 이렇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영화가 이제 이런저런 홍보 많이 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이제 유튜브 영상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거기에서라도 GV를 하겠습니다. 댓글 GV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여기 배우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 있지만 영화가 너무 귀하잖아요. 배우로서 또 더군다나 신인 배우로서 이러한 좋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영광이었고
저는 드라마를 좀 더 많이 했던 배우다 보니까 영화에 나오는 저도 너무 신기했었고 또 아쉬움도 있었고 뿌듯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뵙게 된 배우분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체 모음집이 CGV에 개봉하게 돼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떨렸어요.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잘 보시는 분들도 혹은 못 보시거나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다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공포 영화라는 게 사실 혼자 보면 더 무섭잖아요. 최대한 극장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입소문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일단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되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뜻깊고 오늘 되게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스크린에서 저를 보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진짜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궁금한 것도 많고 막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CGV 어플 알을 안 깨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뭔지는 잘 저도 하긴 했는데 알 안 깨지게 잘 후기 남겨주시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후기 남기면 제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CGV 예매 어플에 있는 골든에그 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골든에그 지수가 높아야 영화가 오래 걸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가서 꼭 도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누구보다 연기 욕심이 많으신 배우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시작으로 더 많은 좋은 작품에서 특히 스크린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고 인사한 다음에 마무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독님, 배우님들 퇴장하실 때까지 한 번만 더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이랑 배우분 퇴장하실 때까지 잠시 앉아서 대기 부탁드리고요. 방금 조우리 배우님이 말씀하신 에그지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CGV 어플에 들어가셔서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